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시를 사전 알려드리는 남자 조진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6.9% 넥스트 트레이드 마감을 했습니다. 정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장 나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조금 잘 버틴 편이었죠. SK하이닉스는요, 하락폭이 훨씬 컸죠. 거의 10%에 가까운 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어떤 매물을 반전 업황, 삼성전자가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이 하락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AI 거품론, 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다시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요 두 가지 요소들 오늘 점검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과 이 삼성전자 앞으로 좀 어떻게 주가 방향성을 가져갈지 명확하게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나 해보시면 엄지 모양 따봉 버튼 보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인생 선배님들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우리 주주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두 달이 넘게 우상을 해주다가 11월 들어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많은 삼성의 주주분들 힘낼 수 있도록 이 댓글창에다가는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영상 좀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 살아있구나 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실 일이 없겠죠. 손절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뭐라고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장 나스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넥스트레이더 좀 하락의 좀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마지막 흐름도 좀 하락의 좀 모습이 나왔었죠. 이 시간을 기준해서 이렇게 분봉상 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미국의 본장이 좀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상승의 좀 모습이 나왔어요. 0.93% 상승 마감이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양전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2000까지 모두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도 국장이랑 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요 얘기가 있었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H200이라는 이 GPU를 보고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 뭐요? 최신 사양인 블랙웰이 들어가는 게 바로 B200이라는 요 칩인데 이거보다 성능이 떨어진 H200을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트럼프가 못하게 막았죠. 결국 패권싸움이다 보니까 중국에 나가지 하지 마세요라는 명령이 나왔었는데 요걸 다시 이 판매 허용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는요 중국 관련된 매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이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일단 예외로 치고 매출을 발표한다고 했죠. 언제든지 수출이 막힐 수 있다 보니까 중국발 매출은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중국 수출 관련 내용이 없었음에도 어쨌든 누적 예상된 매출이 700조에 육박을 하죠. 그만큼 여전히 지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 흐름이 좋다라는 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왜 그랬죠?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예요. 이 사람도 FOMC에서 금리나 관련된 이 결정을 할 때 표결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 12명이 표결을 하거든요. 이 중에 7명이 고정이에요. 7명 중 한 사람이 바로 리사 쿡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날 미국의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죠. 근데 금요일날 또 좋았잖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H200을 중 수출할 수 있다라는 요 얘기가 나와서 오는 것도 있는데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어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사실 토막 상식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이 뉴욕의 연준 총재는요. 이 사람도 FOMC에서 금리나 관련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막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연준 이사 요 사람이 7명이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의 연준 총재들이 한 4명 정도 4명 좀 표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매년 바뀌어요. 여기는. 근데 연준 총재 미국의 연준 총재 한 명은 고정이에요. 총 8명이 고정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 고정으로 투표한 사람 중 한 명이 뉴욕 연준 총재가 금리할 수 있는데 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나온 거죠. 전날 리사쿡이 요거 위험한데라는 언급을 해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은 연준 총재, 뉴욕의 연준 총재가 금리한다라는 이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올랐어요. 자, 이 사람의 한마디 말로 전 세계 증시가 몇백조, 몇천조 되는 이 자금들이 오락내락 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죠. 12월의 연방정부의 결정 0.25 금리 인하 부분을 하루 만에 36%가 올랐어요. 자, 목요일에는 31%였죠. 동결 쪽이 오히려 69%였죠.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뒤집혔어요. 이 말 한마디에. 국장이랑 별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미국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이것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냐로 따라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 12월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제가 경험삼 쪽 말씀을 드리면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고 12월 10일인가요? 그쯤일 겁니다.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얘기할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요 날에 어떠한 방이 동결이든 금리 인하라든 결국 나스닥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날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증시가 그러면 요 동결이든 하락을 하든 결국엔 다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기점으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트럼프의 의지는요. 금리 인하예요. 파월 해임을 못하니까 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압박해서 야, 너 이거 금리 인하 못하면 너도 해임이야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예요. 증시를 부양을 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내년에 미국에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모두 다시 투표를 하겠죠. 상원은 3분의 1을 다시 뽑고요. 하원의원은 모두 다 다시 뽑습니다. 근데 증시가 나락을 간다?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 쪽에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공화당이 많이 가져가야 트럼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결국 증시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트럼프는 금리에 대한 이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증시가 흔들리긴 할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도 보면요.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증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찍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서 늘 말씀을 드렸죠. 쉬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2달 동안. 당일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조지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RSI 지표.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 과매수 구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오면 쉬어가는 구간이 어떤 이유나 이슈를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차트 흐름상으로 쌍봉이 나왔잖아요. 조정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느껴지고요. 이 증시에 조정이 있는 구간에서는 중심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실제로 이 금요일날 증시 하락의 기여도를 좀 보게 되면요. 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 2등이에요. 둘이 합쳐서 증시 하락의 기여도가 하이닉스가 무려 40%나 되죠. 삼성전자 38%. 이 두 개 기업이 코스피 지수를 78%를 하락시켰다라는 건데 그만큼 시총이 1, 2위다 보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씀드렸었죠. 연방정부 FOMC 회의가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12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때 뭐가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날이다 보니까 외인들 역시도 이런 파생 상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FOMC 발표 있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풋옵션도 보시게 되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풋옵션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자, 콜옵션 얘는 한방에 베팅을 하는 건데 상방에 베팅하는 거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한다는 건 얘도 결국 하방 베팅에 다름없는 거고 선물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외인 수급인 건데 10월달 내내 매도를 하다가 잠시 매수가 들어온 척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양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모두 외국인들은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결국 12월달 둘째 주 목요일에 FOMC 발표, 결국에 금리 인하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 내용이 발표돼야 증시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가 한 20일 정도 남았죠. 이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증시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차트가 쌍봉이 떴고요. 어쨌든 요 이평선 61선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이라는 게 이게 벌어지게 되면요. 캔들과 이평선 쪽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 결국 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일정이 있잖아요. 또 4분기 매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요거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D램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 요거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전히 D램은요.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SSD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잘 팔리고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쇼티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이 말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너무나도 지겹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HM4는 일시 공정을 사용을 해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사용을 하죠. 이게 한 세대 더 진보된 공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고 발열은 줄어들죠.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로직다 얘기도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어디다? TSMC 위탁 생산을 합니다. TSMC가 언제든지 이거 돈 더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HBM4 상생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설비 비용이 초기에는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전히 이런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슈퍼호환 계속.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결국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건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거고요. 마이크론한테도 좋은 거예요. 결국 같은 섹터인 종목들이 이 회사들이 결국에 D램도 같이 만들고요. SSD도 같이 만들고요. HBM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하이닉스가 좋으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좋다.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관련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도 아시죠? LPDDR. 엔비디아가 그 LPDDR을 좀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LPDDR은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램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전력을 좀 덜 먹는 램이죠. 대신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기를 덜 먹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 D램이 부족하니까 이걸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는 D램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결국 4분기 매출 어닝 서플이 나올 거라고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결국엔 이거죠. 12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분명히 하방으로 가던 방향이 상방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겠죠. 언제? 2월 초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삼성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맞추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왜 오르고 왜 내려야 되는지 부분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특히 내년부터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HBM4가 양산이 되잖아요. 삼성전자 역시도 매출이 더 한 번 더 점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2분기, 3분기 때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D램도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HBM까지 거기 가세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가 2분기, 3분기 정도 실제로 찍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홀딩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 시시각각 변하겠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 또 안 한다라고 한다면 또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 주가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삼성전자 흐름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하방 추세를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누가 차트만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반전 업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판단하셔도 되겠죠. 삼성 차트만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들이잖아요. 삼성전자 왜 오르고 내리고는 충분히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삼성전자가 조정 혹은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 구간부터 쉬지 않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 정도 조정?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 끝났다? 그런 분들은 이 삼성전자 그냥 매도하고 불나방 같은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맞춰서 아직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요, 비중을 늘려보는 이 고민도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니까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죠.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을 또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또 제 영상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야 공신남 조우진 영상 올라왔다 이거 한번 봐야겠다 라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야 바로 대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일단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증시가 안 좋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이제 시총 자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되려는 건지 월요일날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일단은 매도할 타이밍은 일단 우리는 매도할 타이밍도 아니고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매도는 올라갈 때 하는 거고요. 매수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추세처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우리 주주님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하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이 댓글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는 투매 금지라고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증시에 대한 리스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 기관들 주요 구간이 어디예요?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입니다. 이 매물대를 피해서 내려버렸어요. 누르고 이탈해버렸는데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인들과 기관들 매물대는 상단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하단 부분에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 요 부분에도 많은 물량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랫부분에서의 물량들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의 물량들 이거는 매물대에 대한 표시니까 평당 우리가 좀 따로 계산해봐야겠죠. 평당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85,000원에서 9만원 이 언저리쯤이라고 얼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거래소도 좀 볼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외인들의 평단가가 한 85,000원 근방에 있다라는 건데 지금 중요 구간 이탈했기 때문에 개인들 투매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월요일날 주가도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9만원 85,000원 이탈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장 초반에 수급을 보고 이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 제가 확신질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 헛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냥 언젠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 가치주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치주예요. 지금 최근에 AI 섹터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로봇이나 전력 이런 애는 다 뭐예요? 반도체도 올라왔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뭐예요? 성장주예요. 실질적으로 AI 섹터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없죠. 그럼 반대로 로봇도 마찬가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다 적자죠. 또 한 가지 원전 같은 경우에도 SMR 준비가 안 된 시점에서 지금 명확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치주로서의 진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SK하이닉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구의 주가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중요 구간 이탈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외인들은 뭔가 이렇게 무서워서 팔고 있는 걸까? 왜 삼성전자 좋잖아. 성장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도 좋고 팔 이유가 없는데 외인들이 기관들이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많은 물량을 던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얼마 전에 어저께였죠? 저도 봐도 깜짝 놀랐어요. 환율이 1475원 찍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지금 당장 당연한 얘기인데 나라가 망했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 시황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랐는가를 봤더니 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외인들이 국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이걸 이전에는 외인들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좀 정리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그렇죠. 그냥 주가가 눌리고 말아요. 얘네도 다시 다른 종목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주가가 눌려 명확한 저점이나 가격 싸졌다 할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인들이 주식을 정리를 하고 그 돈을 환전을 해서 빼갔다라는 거야. 아예 출금을. 그 과정에서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타이밍에 마침 제가 한 3달 전, 4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던 증권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받고 그 대출금을 시장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죠. 코스피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수가 오르면서 지수 자체에 대한 조정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크게 없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냐면 청산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대폭락의 초입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 명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나 증시나 똑같아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쌓아 올리면서 계단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갔다고 한다면 내려올 때도 지지해줄 구간이 있을까요? 버텨줄 구간이 없겠죠. 이거 쭉 밀고 내려오는 건데 이 지지 라인들이 있다. 내려올 때 받쳐줘요, 여러분들. 받쳐줘요. 천천히 내려온다고요. 얘는 보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급등한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하지만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인들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이뤄주지 않으면 진짜 이대로 쭉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건데 환율이 안 잡히고 있는 시점에서 외인들이 급격하게 이전처럼 정부 처음에 5천 코스피, 6천 코스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외인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안전자산의 투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한 이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실시간 잡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대 번호를 띄워드릴게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찍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010-4010-363번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삼전이라고 두 잠겨 놓으시면요. 삼전 주주님 제가 명확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원단의 타점이 같이 나갈 건데 지금 이거에서 대응을 잘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님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러분들 겁주고 여러분들 뭐 당연히 협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라, 무조건 매도해라가 아니라 대응이라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대응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중 축소한 부분들 추에 나오는 이 반등에서 우리가 비중 축소를 가져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우리 주주님들 하셔야지만 지금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도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변동성까지 잡아가면서 문자로 다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문자만 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요청해서 대응 어려우신 주주분들은 삼전이라고 남겨서 대응을 준비해 가셔라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거 풋옵션 베팅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콜옵션 물량 천산 나오고 있고요. 풋옵션에 대한 비중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대응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삼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주님들이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이 대차거래 최근 상위 종목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이게 뭔 소리냐면 대차거래 신용 물량 혹은 이 매도에 대한 매도를 만든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요 이 증시 자체를 흔들기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코스피 1등 종목이고 워낙 이 삼성전자를 흔들게 됐을 때 증시가 엄청 민감한 같이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대차거래 상위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차고 수량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공매도랑 좀 다른 겁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게끔 상한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방하면 추가로 가진 않지만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선을 그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해 매물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차한 것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대차 정보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최근에. 이거 뭘까요? 삼성전자를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물량이 추가로 생겼다는 거예요. 외인들의 비중뿐만 아니라 기관, 개인, 프로그램의 비중뿐만 아니라 지금 대차 잔고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대응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거듭해서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게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덜 욕하실 수도 있고 하신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욕하고 싶으신 분들 욕하셔도 돼요. 다만 대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1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분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3전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문자 보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문자로 보내기 좀 번거롭다고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여기 안심 링크 달아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메시지창이 넘어가십니다. 그럼 여기다가 3전 입력하시고 전송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단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단타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보통 하루에 1개에서 2개, 많으면 3개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대는 번호로 3전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이 단타 종목도 같이 좀 발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해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크게 돈 벌 수 있는 근본적인 핵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효성중업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추적이 되는데 이때 뭐 20배, 30배, 40배 이렇게 대박난 텐백 종목들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이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쇼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나? 우리가 쇼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20배, 30배 수익을 보고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공급이 줄어서 주가가 오른 거니까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될 상황,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매도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관계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까다롭긴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급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공장을 100%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을 공급 더 늘리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장을 증설해야겠죠. 짓거나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 공급을 늘리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늘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장 하나를 치는데 최소 1년, 2년 걸리니까요. 공급이 늘어난 한 계단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쇼티지는 요 기간 동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 공급을 준비한 시간 동안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불운기 값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업 이렇게 40배까지 오른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종목을 잘 찾아서 이런 종목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런 똘똘한 종목들을 그냥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으로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쇼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확률 높게 가장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쇼티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쇼티 종목들의 이제 발견할 때마다 원래는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앞으로 여러분들께 한두 개 정도 공유 드려볼 생각이고요. 이번에 찾은 종목 중성주인데 공급 부족 쇼티지 이제 시작됐어요. 하단 구간이에요. 어렵게 찾은 만큼 이 성중업처럼 못 먹어도 20배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에서 오픈하긴 조금 어렵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대박이라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그분들께 답장으로 종목명, 매수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제 핸드폰 번호 상단에다 올려놨는데 저장하실 분들은 지금 저장을 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010-4010-363번입니다. 대박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저장하실 때는 그냥 조선생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번호는 조선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공신함 조은지입니다. 조선생으로 마인드 불러주시니까 조선생이라고 제 핸드폰 연락처 저장해 놓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요즘에 근데 진짜 서운한 게 댓글 참여 정말 많이 안 해주시고 좋아요를 정말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5,000회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 좋아요가 200 몇십 개밖에 안 눌리는 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서운합니다. 너무나도 서운해요. 여러분들 한 5,000번 보시면 그래도 500개 이상 1,000개 정도는 달려야 저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 여러분들 모를 법한 이 증권가 쪽에서 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엄지 모양 따봉 버튼 아시겠죠?